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회가 괴물이 되었다. 국회 폐악질.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국회 폐악질은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반도체가 성장 못하도록 방해해온 그 폐악질을 전면적으로 들춰내겠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와 안전과 그다음에 행복을 위해서 반도체를 어떻게 일으켰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국회 폐악질 안에 이 반도체를 저해해온 또는 방해해온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반도체 특별법 누가 반대했죠? 민주당입니다. 지금 뭐 이재명이가 반도체 이거 왜 꺼내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감을 잡으셨겠지만 선관위 이슈를 덮고 내가 막 돈 다 처발라 줄 테니까 여러 군데 지역이 잘 살아날 테니까 나 좀 살려줘. 나 탄핵시키지 마. 몸부림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호남에다가 삼성과 SK하이닉스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800조 정도 막 때려 부어봐라. 세무조사 당하기 싫으면은 이런 유의 어떤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어쨌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의 압도적인 표를 통해서 정청래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참 저열한 목적이죠. 그걸 위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정책이라는 것이 세밀하게 정말로 정교하게 조율되고 추진돼야 될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중국이 쫓아오고 있는데 아주 분명한 목적을 통해서 정부와 민간이 절묘하게 협업을 해서 중국을 따돌려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 엄청난 위기가 왔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변에 진실을 알리고 싸우다 보면은 오히려 이재명의 이런 자충수가 이재명의 목을 누르는 올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여러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기, 물, 깨끗한 물,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호남에는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물 부족 시군 15군데가 전부가 다 호남에 있어요. 거기는 원래 물이 부족한데요, 호남은. 오죽하면 강기정이 광주시장이 물 아껴 쓰라고 돌아다닌다고 지금 몇 년 전부터. 호남의 전력의 50%가 태양광입니다, 여러분. 태양광 갖고 무슨 반도체를 합니까? 전력 변동성이 높은데. 24시간을 1초에 끊긴 도 없이 돌려야 반도체가 돌아가요, 손실 없이. 영남의 원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8개 있어요. 호남에 6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영남 호남 문제가 아니고 과학적인 거라고. 왜 전력이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는 영남이 아니라 왜 호남에다가 그걸 꼬라박냐고 지금 상황에서. 전력 수력 다 안 돼요. 호남은. 인력은 됩니까? 충청도도 지금 SK하이닉스가 공장 지어놨는데 주변에 있는 소부장 중소기업 업체들이 지금 인력 부족 상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도권에 가까운 충북도 인력 수급이 안 되고 호남에 뭐 미쳤다고 뭐 인력이 갑니까? 거기다가 지금 인프라가 없는데. 의료 인프라, 교육 인프라, 경제 인프라, 교통 인프라.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이재명의 호남도체요. 이재명 호남도체 뭐예요? 약간의 활기만 지금 돌게 해주는 거거든. 호남에 활기를 공급한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호남의 당원들이 제일 많아. 전당대회 때 정청래를 눌러야 되니까 호남 믿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 버리고 에너지 버리고 경영인들의 전략을 그 시간 안에 소비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국가급 단위의 큰 손실입니까? 이재명이 지금 다급해요. 갑자기 호남 질러놓으니까 여기저기서 전문가들 비판이 너무 많거든. 수력 전문가도 딱 봤을 때 이거 물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전력 전문가도 태양광이 절반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경영 전문가들도 인력도 여기 안 되고 어떻게 할 거냐 호남에. 국힘에서는 야 뭐 호남에 특혜준다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저거 뭐 호남 특혜 아닙니다 이러면서 7차례 막 SNS에다 글 올리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서 박지원이가 호남으로 삼성이 가면 삼성 후자가 되나요? 막 말장난하는데 100%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호남 가면 삼성 후자 됩니다. SK하이닉스가 SK로닉스 됩니다. 그러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가 챙기겠다고 하는데 어찌나 고마운지 이재용 손을 잡고 대도약의 주역이다 국민 영웅이다 손잡고 최태원 회장한테는 이제 뭐 고기를 숙이고 이러는데 이재명이는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지지율이 붕괴가 되고 6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 재판 재개냐 아니면 호남에다가 투자를 성공시키느냐 그걸로 지금 승부수를 보는 건데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이미 지어 놓은 곳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삼성 공장, 뭐 경기 기흥, 화성 등등 옅은 색깔이 이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경기 용인에는 SK하이닉스, 삼성이 지금 팹 공장 짓고 있죠. 그죠? 팹은 이제 전 공정이고 후 공정은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전 공정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수력도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공정이 전 공정인데 용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용인에다가 지금 삼성이 짓고 있는 것도 안 그래도 전기가 없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아. 물을 근처 댐에서 용인에 유입시킬 때에 서울과 인천에 있는 시민들이 물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인 하나만으로도 지금 진행해야 될 게 많아. 근데 이 상황에서 무슨 광주 전남에다가 전공정 팹 공장을 짓냐고 여기다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지금 상황이.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때 이기기 위해서 이런 초무리수와 국가급 단위의 반도체 방향을 재설정하는 엄청난 망국적 선택을 했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깨부숴야 돼. 이거
프로젝트 실행될 수도 없고 실행돼서는 안 돼. 왜냐면은 이거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호남 얘기를 최근에 많이 했어 이재명이가. 이건 다 전당대회 때 정청래 때 지면 지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영남보다 호남이 훨씬 상황이 나쁘다면서 균형 발전 얘기하죠. 그다음에 스타벅스 얘기도 6.3 전에 왜 얘기했을까요? 지리층 결집 및 광주와 호남을 자기가 그렇게 챙긴다고 계속 선전하는 거거든요. 연속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 기업인의 언어를 좀 살펴볼게요. 어제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서 이 두 회장이 어떤 교토식 화법을 선택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계에서는 어제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현장 발언을 두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이 지역 투자를 언제 하겠다는 얘기를 두 총수들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재용 회장 표정 보세요. 야 하겠냐 이런 표정이죠, 그죠? 야 재명아 하겠냐 이런 표정인 거예요. 기업인의 언어는 뭐냐면은 날짜와 액수랑 방법이 정확하게 안 나오면 그거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사실상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페이크에 거의 멘붕이 왔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절대로 과언이 아닌 게 6월 29일 이 날짜 보시면은 삼성전자 경영계획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상기 중장기 투자 계획은 현재 시황의 근간 장래 계획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향후 시장 상황 및 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어. 여러분 이재용 회장 정도면은 정보 피라미드의 최상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미쳤다 호남에 갑니까? 그 다음에 SK도 똑같이 경영계획서 상기 중장기 투자 계획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향후 시장 상황 및 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어 구체적인 일정과 투자 계획은 향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는 시점에 추가 공시할 예정이다. 여러 지역 중에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 길게 얘기하죠. 전제를 엄청 길게 달아서 전력도 있어야 되고 용수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인프라 등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표현할게요? HBM 팹 공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팹과 천안, 온양 등 청천권에 집중 투자하겠다. 명확하게 표현하죠. 하겠다. 삼성그룹 내부의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로봇 관련 투자는 경북 구비에 집중하겠다. 재계에서는 이를도 인센티브 지원이 대폭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로 깔려있고 광주로 장소를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후보지라고 거론했다는 것이다. 후보지. 계획. 반도체 클러스터 또는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은 전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송전이 들어와야 됩니다. 전력망이 들어와야 돼요. 댐을 통해서 물을 끌고 와야 되고 한 공장이 지어지기 전에 왜 몇 년이 걸리냐면은 예비 타당성 이런 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 심해요.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 쪽으로 와라. 어떤 지역에서는 여기서 하지 마라. 어떤 지역은 전기줄 지나가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거든. 그런 것들 때문에 엄청 오래 걸렸어요. 용인도. 결국 두 회장 모두 언제 투자를 시작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제 조건에 갖춰야 된다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했다. 아무리 이재명이가 무섭고 괴롭혀도 호남에다가 어느 정도는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빠그러질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빨리 털고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져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던져놓고 이재명 혹시나 재판되게 되면은 없던 일로 하고 딴 데다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겁니다. 호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합리성과 과학성이 없다란 말이야. 지금 호남에 투자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제가 의심되는 거는 어제 이재명 앞에서 재롱 떨었던 장관들이 있어요. 한 명이 기후부 장관, 그 다음에 또 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김정과의 산업부 장관이거든요.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막 재롱 떨었는데 이 세 명 있잖아요. 이거 고향 전부 다 전라도인가 하세요? 저희 의심됩니다. 호남에 왜 이렇게 급하게 할까? 그리고 이따가 제가 해설해 드리겠지만 이게 잘 보면은 용인에 진행되던 삼성전자의 팹 시설이 지금 잘 속도가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호남에 속도를 내는 걸까? 저는 이거 굉장히 의심입니다. 이 사람들 재산 빨리 다 조사해 봐야 돼. 장관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집단에서 일하는 것들 중에 호남에다가 땅 사놓고 집 사놓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가봐야 됩니다. 이거 호남과 싸우자는 게 아니고 호남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 호남을 이용하냐는 거야.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왜 하냐는 거야. 거기에 또 지킬 수 없는 약속 해놨다가 호남 사람들 상처받고 하루 이틀입니까 그게? 왜 지킬 수도 없는 약속 해놓고 그 인프라만 짓고 유령처럼 만들고 그 호남에 그런 시설 한두 개요? 그러다가 무한 참사나고 잼버리 사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김용범이 뭘 가능하다. 김용범이도 호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재명 집단의 장관들 7명 김상화의 김윤덕이 김정관의 안규백이 정동영이 정은경이 조현 정치실장 김용범까지 다 호남 사람입니다. 이거 까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삼성 보세요. 이게 용인에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속도를 내가지고 잘하고 있었거든요. 당초 2026년 말 1호 팹 공장을 용인에 에다가 짓기로 하고 2031년에 준공 및 가동 목표를 갖고 있었다. 나머지 5개도 48년까지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사업 속도는 급격히 둔화되었고 LH의 토지 보상 37%나 완료됐다. 이재명이 보면은 지가 원하는 거는 막 속도 엄청 빨리 내잖아요. 보면은 국방부 파괴하는 거 보세요. 속도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속도를 안 내. 왜 그럴까? 용인에 있는 삼전 팹 공장 스탑시키고 호남에다가 끌어넣기 위해서 팔 비트는 거예요 이게. 31년에 첫 가동하려면 시간이 빠듯한데 정권 차원에서 일부러 용인의 거를 속도를 안 내주고 있고 호남 쪽으로 이게
터는 게 아닌가. SK 하이닉스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용인에 짓는 클러스터가 2019년에 시작된 이후에 지자체 갈등과 환경 영향 평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 2월에 첫 팹 공장을 착공을 했고, 그래서 최초로는 120조 원만 투자하면 될 금액을 600조를 지금 투자하게 생겼다. SK 하이닉스가. 이재명이가 정말로 반도체에 관심 있고 이재명이가 정말로 반도체를 성공시키고 싶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순수성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용인에 짓고 있는 이 SK 하이닉스와 삼전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것도 지금 안 되는데 뭐 미쳤다고 호남에다가 팹 공장을 짓습니까? 저는 의심이 되는 게 전당대회 때 정청래 누르려고 미쳐날 때는구나 이게. 두 번째로는 중국한테 일부러 이게 좀 내주려고 하나? 댐도 만들어야 되고 원전도 더 지어야 되고 태양광 비중을 줄여야 되고 교통 인프라 그다음에 의료 인프라 교육 인프라 늘려가지고 인력 충원해야 되고 다 안 돼 단기간 안에. 근데 문제는 이재명이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호남에 인력을 충원하려면 단 하나의 방법 남아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외국인 쓰면 돼요. 근데 중국인들을 저 예민한 공정을 하는 데 쓴다? 안 될 일이죠. 뭘 가뭄 심한 시군 15개가 모두 호남에 있어요. 그만큼 물 부족이라고 이 지역 자체가 원래. 용인 클러스터가 만약에 다 지어지면은 지금 삼성이랑 SK하이닉스게 여기가 인천 대구 시민들이 전체가 물 소비량 하는 것과 똑같은 물이 필요합니다. 용인 클러스터에만. 근데 이거를 호남에다가 단기간에 구축 가능하다고 이 수력을. 댐 건설하면 된다. 댐 건설하는데 10년 걸려요. 이재명 임기 내에 저걸 하겠다는 게 미친 소리인 거지 저거를. 자 전력 호남 총 발전 설비 23.3기가와트 중에 10.9 기가와트 즉 50% 가까운 퍼센테이지가 태양광이에요. 이게 백업 에너지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원전부터 해가지고 LNG부터 해가지고 쫙쫙쫙 있어야 되는데 호남은 50%가 태양광이에요. 문재인이가 다 떡 발라놔가지고 비가 오고 구름 끼고 이러면은 뭐 24시간 공장 돌려야 되는데 멈출 거야 그러면은 그 수천억 수조 원의 그 액수를 누가 손실을 메울 겁니까? 용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랑 맞먹는 전기가 필요한 게 용인 클러스터인데 호남에 이거 가능합니까? 인구 1,000만이 살고 있는 서울시가 감당해야 되는 전력을 호남에다 공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그 방법론이 없이 던졌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미쳤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전당대회에 가지고 막 뱉고 보는 거예요. 게다가 호남 내부의 배전망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시설도 안 좋아요. 이건 지금. 인력 보세요. 충북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수도권이랑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대학도 있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인프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70%가 지금 안 차고 있어요. 근데 호남에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인력이 더 없겠지. 중국인들 쓰려고 거기 빈자리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서 이거 하면 다 죽어. 이재명이가 뻘소리 한 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상한 주장입니다. 강훈식의 주장인데 이재명 정부 내에 완공 목표하겠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5년 안에 댐 짓고 원전 짓고 LNG 짓고 주민들 이해관계 다 충족시키고 다 해결하겠다. 이거는 소설입니다. 두 번째, 호남에 물 충분하다는 이재명의 객기 반박하겠습니다. 호남에 전력 충분하다라고 계속 객기 부리고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긁혔는지 계속 SNS에 지금 글 쓰고 있거든요. 자기 할 수 있다고. 네 번째, 윤석열 정부에서도 호남 지역이 반도체 특화 단지로 우수하다라고 점수를 줬다. 하나하나 다 반박하겠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이러면서 뭐 너네들 나한테 막 반박하지 말라면서 이재명이가 막 감정적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배설물을 직권남용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분명히 직권남용입니다. 이재명 임기 내에 완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이 뭐냐면 반도체 관련해서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굳이 경기 남부에 집중을 했을까요? 수도권에 구축되어 있는 거에 경기 남부를 이어붙이는 구상을 하셨는데 호남을 싫어해서 호남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보 멍청이들아 좌파들아. 여기에 그나마 원전이 가까이 있고 여기 그나마 물이 가까이 있고 여기 그나마 사람들이 모여있고 여기 그나마 주변 기업들이 모였고 여기가 교통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라서 그런 거예요. 위치 보세요. 이렇게 이어붙인 거죠. 그죠? 용인 클러스터와 나머지 평택과 화성 이런 데 있는 것들을 이어붙이는 구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을 했고 현실화 시켰죠. 중요한 것은 금융지원, 인프라지원, 세제혜택, 그다음 외교안보 영역에 나누어서 반도체를 키웠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의 반도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매출이 대폭발하죠. 그죠? 그런데 그때의 성과와 그때의 노하우와 그때의 어떤 저력 같은 것들을 끌어모아서 올해와 작년에 매출을 더 폭발시켰죠. 그죠? 지금 이재명이가 우리나라 반도체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여한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반도체 폭발적 성장을 견인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노란봉투법을 막아줬다는 거예요. 장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재명이가 2022년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때 바로 통과됐잖아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과연 이런 성장 나왔을까? 미친 듯이 파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금융지원, 인프라지원, 세제 혜택, 산업은행을 통해서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공장 신축 및 라인 증설 자금을 초저리로 이제 금융지원, 인프라지원, 반도체 클러스
클러스터의 필수적인 전력선 지중화, 용수 재이용 시설 등 인프라 비용을 최대 100%까지 국비로 줘. 그러니까 인프라까지도 국비 지원. 그다음에 세제 혜택, 국가 전력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제도를 운영해서 반도체 기업들한테 세액 공제 혜택. 그러면서 세제 혜택이 주어지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근로 의욕 같은 게 극대화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제 금융 지원, 인프라 지원 이런 게 있으니까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기업들이. 그래서 속도를 내서 삼성전자가 정말로 빌었어요.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을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전에 정부들에서는 행정적인 속도가 안 나오고 주민들 반대하고 막 데모하고 들어놓고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거를 빨리 해결했어요. 그래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을 지정해서 이것도 7년 걸릴 것을 착공 절차를 3년 6개월로 단축시켰어요. 6개 공장이 들어설 삼성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패스트트랙 지원으로 2024년 말에 국가 산단 지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업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을 즐겨 읽으면서 옆에 장관들과 비서관들한테 읽히고 이게 지금 반도체라는 게 경제 영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전망을 가르고 이게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중국을 따돌리고 일본을 따돌리고 미국과 이제 계속해서 협력을 잘하려면은 이런 관점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속도를 빨리빨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곧 보조금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을 정도로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게 보조금을 주는 어떤 혜택만큼 기업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 얘기도 이미 이때 나왔고 2024년 4월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패권 싸움의 일환으로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적인 지원을 해줬고 속도를 빨리빨리 냈다. 그렇게 속도를 빨리 냈는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지역에서 시간이 이만큼 걸린 거예요. 삼성전자는 2023년에서 2031년까지 전력만 확보, 용수, 토지 보상 절차 지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날짜를 길게 잡은 거죠. 착공 시간은 당겼을지 몰라도. SK하이닉스도 이만큼 시간이 걸리죠. 그죠? 아까 최태원 회장 그랬잖아요. 막 9년 걸렸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이재명이가 지 임기 내에 팹 공장을 갖다가 800조짜리를 갖다가 거기다 다 짓냐고.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TSMC가 일본에다 구마모토에 공장 지었죠. 이거 왜 빨리 걸릴게요? 일본에서 대놓고 TSMC한테 모든 걸 대줬고 구마모토에는 기가 막힌 천연수가 콸콸 쏟아지거든. 물 부족이 없어요. 구마모토는. 게다가 규슈 지역은 1960년대부터 일본의 반도체가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반도체 인력이 충분합니다. 전력 충분하다. 원전 깔렸거든 구마모토에. 물도 깔렸거든 천연수가. 다 필터가 돼서 나와. 그러니까 물 때려 붓는 게 반도체 공정이 아니고요. 초순수를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에 쏠랑 가는 거야 TSMC가. 그 정도는 되어야 갈까 아이가. 무리수를 둘까 아이가. 근데 호남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재명이는 오히려 이번 반도체 이슈로 두드러 맞아야 된다. 왜냐면은 잘 보세요. 윤석열 정권 때 반도체 이걸 속도 내고 빨리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민주당 때문에 못한 게 되게 많아요. 중요한 게 반도체법이죠. 52시간 이상 일하게 해달라. 반도체에 있는 R&D 인력들은. 그거 반대한 게 민주당이랑 이재명이에요. 어디서 반도체 그러냐고 네가. 말로는 대선 기간 때 찬성한다 이래놓고 결국 안 했잖아. 할 말 없거든 이재명이도. 이 보세요. 이거 지금 반도체법 임기 내내 해달라 했는데 계속 안 했잖아 얘네들이. 왜 그러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때 반도체 성과 나는 게 싫으니까. 그 다음에 전력망 특별법도 필요했거든요. 윤석열 정권 때. 왜? 그 전력망 하나 까는 거 갖고 막 주민들 들어놓고 막 반대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럴 바에는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제 보상 체계를 더욱더 합리적으로 만들고 그죠? 그러면서 이런 속도를 줄이는 법안을 준비를 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이거 반대한 게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추미애는 변전소 증설 반대 특별법까지 발의했어요. 이거 막으려고. 여러분 얘네들 인간이 아니에요. 민주당 인간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에서 방산 잘 된다 이러면은 막 다 하지 말라 그래. 예산 탄핵하죠. 윤석열 정권에서 원전 수출한다 이러면은 막 가짜뉴스라고 막 방해하고 원전 예산 삭감하고 반도체 하려면은 뭐 관련된 거 다 반대하잖아. 이래놓고 니들이 무슨 호남에다가 반도체를 한다 이런 얘기냐 지금. 윤석열 정권의 또 다른 업적 2023년 10월 9일 뉴스. 당시에 미국에서 바이든이 이제 중국 견제한다고 미국의 반도체 장비가 중국에 못 들어가겠어요. 마찬가지로 중국 안에 있는 삼성 SK의 공장에도 미국 장비가 못 들어가게끔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잘 설득을 해서 미국이 삼성 SK 중국 공장에는 별도 허가 없이 장비 공급하게 된다고 하이패스를 줬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VEU라고 검증된 최종 사용자라는 뜻이죠. 그죠? 포괄적 허가 방식, 별도 건별 없이 허가 필요 없다. 그래서 미국의 수출 통제 조격이 무기한 유해 효과. 그만큼 한미 동맹이 튼튼하니까 설령 중국 안에 있는 한국 기업이라도 내가 봐줄게. 미국 장비 써라. 중국은 못 믿어도 윤석열 정권 믿는다는 거거든. 근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도 어떻게 됐어요? VEU 철회. 이재명한테 철회.
정권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랑 지금 최태원 회장이 죽을 맛일 거예요. 왜냐면은 막 용인에 하려고 하는 거 속도 안 나고 호남에다 하라 그러고 어쨌든 시간을 좀 끌려고 할 것인데 절대로 호남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수 정권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어. 반도체는 한미동맹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 관점이 바로 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식이 서로 맞으니까 저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 추이를 보면은 윤석열 정권 때부터 이제 올라가고 이때 잘 투자를 하고 그죠? 그러면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데 이때 비축해 놓은 기술력과 자본력과 팔로 윤석열 정권에서 투자한 거 노란봉투법으로부터 지켜준 거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호남에도 반도체 관련한 입지가 좋다 이런 평가를 했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권 때도 호남에 대해서 찬성했으니까 니들 보수들도 인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후공정 말고 전공정 팹 공장이거든요. 여기 전남 광주 여기다 하려고 하는 게. 근데 이재명이 진짜 바보인 게 뭐냐면은 전남 광주가 윤석열 정권 때 이거 한번 반도체 시설 유치 신청 넣었다가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재명이는 윤석열 정권에서 호남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은 호남이 신청했다 떨어졌다니까.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아서 호남이. 얘는 이런 것도 몰라 지금. 게다가 당시에 전라남도와 광주가 윤석열 정권 때 이 유치 신청을 한 거는 전공정이 아니고 후공정이에요. 전공정 후공정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재명이는 호남이 전공정을 이 공장을 유치할 만큼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광팔고 있거든요. 근데 전공정이 후공정보다 전력 소모가 10배에서 수십 배 더 큽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 때 후공정을 넣었다가도 빠꾸됐다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윤석열 정권 때는 후공정도 못할 지역이다라고 거부한 거예요. 전라도를 차별하는 게 아니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재명이는 선공정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기초 사실 확인 것도 안 하고 X에다가 배설물 좀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이게 팹 공정입니다. 웨이퍼부터 배송 공정까지. 여기에 전력도 많이 들어가고 물도 많이 필요해요. 후공정 이거 두 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이 덜 소모되지. 근데 윤석열 정권 때는 이 호남이 이것도 충족 못했다니까. 근데 이재명이 지금 1번부터 뭐 6번까지 뭐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하려고 했었던 게 정말로 현실에 입각하면서도 중국을 따돌리고 일본을 따돌리고 미국과 함께 반도체 강국을 만들려 했었던 가장 실제적인 전략을 구사한 거고. 근데 이재명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전당대회 때 정청래 누르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 가지고 미친 짓 하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거는. 그러면 TSMC는 왜 일본 구마모토에 갔는가? 이게 지금 외국 얘기가 아니고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특히 팹 공장은 구마모토 농지가 공업용 용지로 변경됐는데 통상 1년에서 2년 걸릴 게 4개월 만에 행정이 처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이런 시도를 했죠. 구마모토 현 TSMC 전담부서를 만들었다. 현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강화 추진 본부를 신설해서 환경 영향 평가 용수 사용 허가 도로 정비 등 복잡한 인허가 한 번에 통과.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썼던 패스트트랙이에요. 그다음에 전력 센다이 원전 1, 2호기 겐카이 원전 3, 4호기 원전 4기가 24시간 전력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 제일 큰 차이는 물이에요. 구마모토에 있는 아소산 지하에 연간 총량 6억 4천만 3제곱미터의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아예 그냥 부족할 걱정 따위가 없다. 구마모토는. 게다가 다 필터링 돼서 나오는 물이에요. 이게. 이 정도는 돼야 TSC가 가지. 이 정도는 돼야 삼성 SK가 가는 거예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숙련 인력이 많은 것도 매력적이다. 반도체. 규슈는 60년대부터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 있고 일본 직접 회로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반도체 직접지로 자리 잡았다. 이 정도는 돼야 원전 가는 겁니다. 반도체 분야 40개, 전자 분야 31개, 생산 설비 분야 39개 기업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마모토다. 이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대만은 그러면 왜 갔을까? 굳이 일본까지. 대만이 가뭄을 경험했을 때 물 부족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줄여가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을 돌렸는데 그게 이제 롱런할 수 없다 본 거죠. 그런 모델로는. 호남은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호남은 대만보다 물이 더 없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고 저거를. 물이 충분하다. 재명이가 자꾸 물 충분하다 이러냐. 물 충분하지 않아요. 뭐 100만 톤의 산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고 뭐 어제도 잠깐 나와가지고 물 가능하다 이러는데 그냥 목욕탕 만드는 게 아니야 이게. 세정공정이라고 깨끗하게 필터링된 물을 공정 과정에다가 쓰는 건데 물이 많아야 돼요. 첫 번째. 물이 많은 거를 어떻게 깨끗한 물로 변화할 거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쓸 거냐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재명이가 자꾸 물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 아저씨 누구예요? 광주시장 했잖아요. 그죠? 뭐하고 돌아다녀요? 가뭄으로 물이 부족합니다. 물 아껴 쓰세요 이러고 있어. 이게 광주 풍경이에요 여러분. 호남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호남 정신 차리라고. 여기 정치인들 호남 분들도 정신 차리고 투표를 좀 똑바로 하라고. 광주 공무원 7,500명 대부분 참여해서 이거 돌아다니면서 뭐하고 있노 지금. 물 아껴 쓰라고 돌아다니고 있어. 이재명 너 이런 거 얘기 안 하지? 국민들 앞에서. 사기꾼 폰지 사기. 호남에 활기 돌게 해줄 테니까 다 때려 부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용인에도 말이죠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클러스터를 짓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완공이 된다 하면은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면은 서울시가 쓰는 물의 60%가 필요하대요.
더 이상 된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용인의 수력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인 클러스터가 지어지면 주변 댐에 물을 끌어다 쓰게 되면은 인천과 남양주 등에서는 이 물이 부족하다. 화성, 평택도. 근데 호남이 이거 한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사가 죽습니다. 정말로. 목말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천댐에서는 전력 생산 전용으로 지어진 게 화천댐인데 수도권에서 물이 부족해지자 재작년부터는 용수 공급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끌어올려고 했는데 이것도 끌어와도 용인 클러스터에도 부족하고 다른 지역에도 물이 부족할 수도 있다. 여기도 용인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야. 먼저 2020년 8월 기사 보세요. 전남 주안댐 저수율이 30%대밖에 안 된다. 물이 부족하거든. 댐에도. 댐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댐도 물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농업용으로 물을 많이 쓰고 기후적으로도 가뭄이 잘 오고 좀 복합적인 호남 같은 경우는 여수 광양 산단도 물 부족이다. 전북도 가뭄 지속이다. 이게 매달 이런 기사가 나와요. 광양 수어댐 지난해 말부터 여수시 여수 산단 공급 중단 물 부족해서 동북댐 주암댐 저수율 20% 안팎기로 물이 부족한 곳을 국가가 이렇게 등급을 매깁니다. 정상부터 심각까지 총 5개인데 가장 나쁜 심각 바로 아래 등급이 경계라는 등급인데 여기에 15군데가 있어요. 근데 모두 다 호남 지방입니다. 이거는 조선일보 기사라서 못 믿겠다고 한겨레도 똑같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이 부족하다. 지금 수량 14%다. 쓸 수가 없다. 가뭄을 극복해야 된다. 광주 전남. 호남 물 부족이 영산강 섬진강 물 하루 61만 톤 공급. 그나마 물이 있는 곳이 영산강이나 섬진강 물인데 호남이 물 부족하면 그걸로 뺍니다 물을. 근데 영산강에서 섬진강 물에서 물을 빼버리면은 여수 산단에 공장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때도 계속해서 이 호남에 물 부족하다. 대책 세워야 된다. 계속 이런 걸 브리핑을 한 거고 대구와 인천의 모든 시민과 공장에 사용하는 물의 양과 비슷하다. 만약에 용인 클러스터가 지어지면 그 정도로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용인도 지금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수도권도 부족한데 호남은 더욱더 심각할 것이다. 댐이 있어도 저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17%, 28% 수도권보다 훨씬 낮죠. 그죠?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거예요. 댐의 저수율 확보해야 되죠. 댐 더 지어야 되죠. 이미 물이 부족하니까. 50% 차지하는 태양광 다 때려 부수고 이제 원전으로 거길 채워도 될까 말까 한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 방법이 없어요. 호남의 젖줄이 섬진강과 섬진강댐 그다음에 또 보면 주암댐 동복댐이 있는데 이런 데도 다른 곳에 물 돌리느라 물이 부족해서 여수 산단으로 물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여수 산단의 공업용수 부족량이 2020년 이후 하루 최대 20만 3제곱미터에 달할 거. 이런데 어떻게 이제 반도체를 하겠습니까? 기존 산단 수요도 감당 못하는데 하루 수십만 톤의 초순수가 필요한 반도체 팹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영산강 권역 가뭄이 재현될 경우에는 영산강 권역 생활 공업용수 연간 7,140만 톤 부족으로 추산이 된다. 이미 반도체가 들어오기 전에 상황으로 상정을 해도 가뭄이 올 시에는 이게 이만큼 물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도체 시설까지 들어오면 이거는 더 큰일 나는 거죠. 그 댐을 지으면 되겠다? 보통 10년 걸려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도대체? 후보지 설득, 지역주민 설득,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절차, 예비 탄핵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된다. 물 부족해가지고 이제 바닥 드러내고 이런 게 다반사야 다반사. 지금 뭐 이제 용인도 이제 전력 공급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호남에다 가는 거는 그냥 사기다 깔끔하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은 이미 대규모 변전소와 초고압 송정망을 구축을 했다. 그런데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전남 지역에서는 상당수 변전소가 개통관리 변전소다. 전력망 용량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시설들도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남아 돈다라는 표현과 반도체 폐업에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엄밀히 말하면 호남은 전기가 남지 않아요. 그게 지금 이제 이 태양광으로 하고 있는 건데 태양광으로 돌릴 수 있는 전기가 당연히 반도체 시설에 정확하게 100%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남는다는 표현도 잘못됐고 게다가 이게 반도체 팹에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안정적인 송배전, 전력 품질, 발전량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광주 전남으로 핵심 인재를 끌어올려면은 단순한 지방 이전 인센티브만으로는 안 된다. 주거, 교육, 의료, 배우자, 일자리, 자율교육까지 함께 본다. 근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다 이제 공연불이라는 거죠. 이 반도체 이슈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뉴스란을 이렇게 쭉 보는데 뭐 월드컵 얘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선관위 이슈가 쏙 들어가고 이재명 이게 이제 찬대가리를 기가 막히게 올리는 거나 이게 정청래를 잡기 위해서 지가 그래도 행정 권력을 통해서 이것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기치는 모습. 그래서 조중동 뭐 데일리안 뭐 뉴스원부터 해가지고 쫙 반도체 투자 얘기로 덮이더라고. 호남 투자. 잔대가리 기가 막히게 올리는 거나 저게. 정청 하나 잡으려고. 두 번째로는 저 선관위 이슈를 덮으려고 온 짓을 다 하는구나 저게. 근데 어쩌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화만 내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이제 논파를 하고 이게 왜 사기인지를 공론화하고 여론을 몰고 그래서 제명아 개수작 부리지 마라. 선관 이슈로 다시 돌아가자. 너 못 도망간다.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